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1.79% 상승이 나왔고요. 코스닥 지수는 2.2% 반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은 60일 저항선에 막혔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수치로 계산을 해본다면 저점 대비 오늘 기준으로 34%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고점 대비 오늘을 계산해보면 14%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거의 이제는 뭐 조정이라고 볼 것도 없는 구간대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지표를 더 본다면은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847자리가 고점과 저점의 50% 구간 자리거든요. 이 자리 1847자리가 하방 쪽으로는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의 상승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 확진자가 9일째 10명 이제 안팎으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안정권에 이제는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 확진자 수는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국내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화두가 됐던 거는 김정은 신변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었죠. 정부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이상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또 2주년을 맞아서 남과 북은 하나의 생명 공동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북 경협주가 조금 움직인 듯 했으나 크게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머누신에서 5월에서 6월 미국 경제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고 7월에서 이제 9월이 되면은 회복세가 나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재개가 기대가 되고 코스피는 미국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강세를 이렇게 지속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1920선을 탈환을 했고 마찬가지 글로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일본에서는 무제한 채권을 매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조선업계는 최악의 수주 절벽이다. 중장기적으로 대책이 지금 절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WTI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달러가 무너졌죠. 지금 9시 10분 기준으로 13불대도 지금 이탈을 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계속 무너져 버리면 국내 정유업계도 문제지만 전 세계 셰일 업계가 굉장히 큰 타격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유업계가 지금 실적 쇼크가 현실화가 되고 있고 적자가 이제 4조 원이 넘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주주가 3개월 만에 100만 명 이상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무려 154%가 증가가 됐다라고 하죠.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주수는 162만 8천 명으로 지난해 64만 명에서 154%가 급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꼬여가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되면 상승하는데 굉장히 큰 지장이 생길 겁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5만원까지 왔었죠. 5만원까지 왔었다가 종가 기준으로 49,8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직전 고점 자리가 52,000원이었는데 52,000원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삼성전자는 오늘 1%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는 1.79% 상승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2%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금 개인 수급이 너무 많이 꼬여 있다 보니까 시장 평균치보다 지금 상승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고 기관에서 225만 주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하루하루씩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 매수 물량 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누적 매수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업종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5,492억을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192억 순매수, 기관에서 5,279억을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그 기준에는 금융투자가 3,059억을 순매수를 해줬고 연기금에서 1,909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를 많이 매수를 했죠. 대형주 쪽에 4,917억 순매수가 들어왔고 대형주 중에서는 전기전자 쪽에서 1,562억, 금융업 쪽에서 1,289억에 대한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외국인들은 오늘 192억,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현물 쪽에서 이제 192억을 순매수를 했는데 마찬가지 전기전자 쪽에서 430억, 그리고 금융 쪽에서 1198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은 종목군은 요 금융업 쪽으로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전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이제 추천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날 추천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식 추천주 대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의 경우에는 오늘 시가가 1.4%, 저가가 0.47%, 고가가 6.5%대까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을 두 종목을 드렸죠. 요거는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시가가 0.4%, 저가가 3.29%, 고가가 6.58%, 마찬가지 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디아나 시가가 1.6%, 고가가 7.61%, 저가가 1.97%. 아마 이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개장하자마자 10분 만에 7%대까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폭 수익 실현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징주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별하게 이제 상승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특징주와 관심 종목을 매매를 할 때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일날 제가 바이넥스,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실적까지 분석을 해드렸는 이유가 특징주보다는 관심 종목이 아무래도 수익률이 좋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날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요일날, 금요일날, 오늘까지 보시면은 상승파를 보시면 요만큼 상승이 나왔네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는 이 종목은 더 이상 보유하시면 조금 위험합니다. 유비케어. 자, 그리고 이제 내일 4월 28일, 4월 29일 추천주를 한번 찾아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종목들이 검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종목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관심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연제약이라는 종목이 관심 종목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점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고 박스권을 만들다가 오늘 보시면은 장중에 121선과 241선을 돌파를 하고 장 막판에 조금 밀렸죠.
이연제약을 만약에 공략하실 분들은 20일 이평선자리 12,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는 우리들 휴브레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20일 라인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으로는 2,400원 정도 요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연제약은 시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000원 이탈 시 손절로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시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2,400원 이탈 시 손절 이렇게 잡으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추천주는 고려 신용정보입니다. 자, 고려 신용정보는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가 여기서부터 박스권을 만들면서 121선과 241선이 지지가 됐었죠. 지지가 됐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고려 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도 공략법은 똑같습니다. 시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금 241과 121선과 61선이 몰려있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이 구간 라인대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고려 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5,59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혹은 시가 이하에서 분할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850원을 이탈하면 손절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목표가는 3에서 25% 자율적으로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관심 종목과 추천주에 대한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심 종목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공시도 나왔지만 실적이 개선이 되고 차트가 너무나 좋습니다. 상승 차트로 만들어 놨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사 재무 구조 마찬가지 굉장히 좋습니다. 노터스 등과 공동 연구로 통해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을 확보를 했다라고 오늘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들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수급 특징주고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 19억 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연제약과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천주 고려 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괜찮고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12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2.5%가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은 10.4%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41.7% 증가가 됐고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89%, 신용조사는 약 8%, 그 다음에 민원대행이 약 3%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15.1%를 지금 신용정보로 인한 사업에 대해서 고려 신용정보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신용불량자의 채권 추심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려 신용정보에 대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오늘 79,864주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볼 수 없었던 매수 물량이 오늘 들어왔고 기관에서도 19,794주 투신에서 들어왔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 수급도 괜찮고 차트 마찬가지 상승할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 놨고 일단 뭐 3박자를 고루 갖춘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 특징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하락으로 인한 이 매물을 다 올려버렸죠. 올린 다음에 횡보를 하다가 오늘 고가를 갱신을 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내일 이런 식의 반등 자체가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 관심 종목 두 종목과 추천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